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수업을 맡은 한밭대학교 인문경영학부 유상훈입니다. 네, 이번 차시에는 과학기술과 젠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표는 노벨상 수상자의 목록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1901년 노벨상이 처음 이제 제정된 190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연도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연도에 이제 듬성듬성 이제 뭐가 네모칸이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상을 받은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듬성듬성 이제 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성 과학자가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한 그 사례들을 이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1901년부터 해서 지금 1901년과 1902년은 이제 여성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지 못했고 1903년에 처음 받았죠. 1903년에 처음 받은 노벨상을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마리 퀴리입니다. 마리 퀴리가 1903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1905년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다른 이제 여성분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에 또 한 분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노벨 문학상이죠.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고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1911년이 그러니까 이제 1903년에 노벨상 이후에 또 두 번째 여성 노벨 노벨 과학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둘의 이제 수상자가 누구지 아시나요? 1911년도 이제 마리 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이제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 퀴리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에 걸쳐서 두 번을 이렇게 받고 한동안 거의 이제 노벨 과학상을 이제 받은 그 여성 과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1926년과 1928년에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고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다가 1935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고 그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1945년 그리고 1946년까지 노벨 문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긴 하지만 이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여성 중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하나 받고 그거로도 또 한참 동안 이제 없다가 이제 1963년에 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죠. 지금 쭉 이제 보시면 굉장히 그 가끔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는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여성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연도별로 이제 대략적으로 한 25년씩 잘라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901년부터 1925년까지, 그리고 26년부터 50년까지, 그리고 51년부터 75년까지, 76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25년씩 이제 잘라서 이제 봤더니 1901년에서 1925년 사이에는 4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금씩 그 후로도 이제 별로 없다가 그래도 1976년에서 2000년 사이에 15명, 그리고 2001년과 2023년 사이에 35명으로 상당히 많이 그래도 늘어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노벨 과학상 전체에 비하면 사실 그 여성 과학자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적은 편에 이제 속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벨상을 이제 분야별로 조금 더 쪼개보면 그 양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는 그 명단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의 명단입니다. 1901년부터 현재 그 이제 1901년부터 2023년까지 쭉 모든 노벨 물리학상, 여성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5명입니다. 5명의 여성 물리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오른쪽은 이제 노벨 화학상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여성 과학자의 명단인데요. 노벨 화학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역시나 그 1901년에서 이제 2023년에 이르기까지 노벨 물리학상 못지않게 별로 없습니다. 노벨상 받은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또 그 분야별로 이제 분야별로 더 세세히 세세하게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 노벨상을 받은 여성의 숫자가 생리의학상이나 평화상, 문학상 쪽에 점점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화학상은 여전히 많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보통 이제 과학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많은 이제 매체에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장면인데요. 1927년에 그 열렸던 이제 솔베이 회의라는 이제 회의입니다. 당시에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아주 유명한 회의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서 보시는 그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 이 정가운데에 있는 이분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바로 뒤에 보이는 그 가장 뒷줄에 이제 서 있는 그 아인슈타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칸 뒤로 이제 가면 그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렌츠라든가 막스 플랑크 등등 당대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이 사진에 여성은 딱 한 명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세 번째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몇 번 이제 언급해드렸던 마리 큐리입니다. 마리 큐리가 이 자리에 이제 유일한 여성으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마리 큐리는 워낙에 유명해서 이제 위인전도 있고 해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알고 하는데 마리 큐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정말 그 여성의 과학자, 유명한 여성 과학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 떠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말 그 여성 과학자라고 하는 그 우리 머릿속에 여성 과학자라고 했을 때 마리 큐리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사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아주 유명한 여성 과학자의 그 사진을 3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3명의 과학자 이름이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과학자가 이제 얼마나 이제 될 것인가 라는 점인데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역시나 아까 전부터 계속 등장했던 이제 마리 큐리일 테고요. 가운데와 오른쪽의 그 과학자들은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마리 큐리에 비하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운데 보셨던 그 과학자는 로잘랜드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학적 작업을 했는데요. 바로 그 DNA의 구조를 밝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DNA 구조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중으로 나선형의 모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DNA가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그 모습을 이제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제 로잘랜드 프랭클린입니다. 로잘랜드 프랭클린이 바로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당시에 DNA가 이중나선인지 삼중나선인지 잘 모르고 이제 막 논쟁이 있었을 시점인데, 로잘랜드 프랭클린이 이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고 찍음으로써 그 사진이 보여준 거죠. 그 사진이 이거 DNA는 이중나선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그 두 과학자가 그 사진을 봅니다. 이 왓슨하고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죠. 그래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면 왓슨 앤 크릭이 항상 같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왓슨하고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로잘랜드 프랭클린의 엑스레이 사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로잘랜드 프랭클린은 당연히 그 노벨상도 못 받았고, 노벨상만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왓슨, 아주 그 왓슨이었으면 사실 로잘랜드 프랭클린한테 아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죠. 고마워해야 할 사람한테 이제 왓슨은 프랭클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당시 31세의 나이에 뭐 영국의 10대 같은 옷차림, 아주 그 옷차림에 패션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성적인 매력을 보이는 것을 아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막 했어요. 맨 오른쪽에서 보셨던 그 과학자는 리제 마이트너라는 물리학자입니다. 그 마이트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프랭클린이랑 비슷하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도 역시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여성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이트너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랑 그 우라늄 핵 분열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오토 프리시라고 하는 그 조카하고 우라늄 핵 분열을 연구하다가 어떤 현상을 발견하냐면, 이게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는 그런 연쇄 반응의 원리를 규명을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그 E는 mc 제곱이라는 그 식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그 연쇄 반응의 그 과정 메커니즘으로 이제 규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하고서 이제 그 핵분열이라는 명칭도 이 사람이 이제 만듭니다. 핵분열. 우리가 지금을 많이 쓰죠. 핵분열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리제 마이트너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연구를 같이 한 이제 오토 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다 가져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오토 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걸 발표하고 노벨상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리제 마이트너는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지 못했죠. 앞서 이제 보신 그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도 못했던 이제 과학자입니다. 그래도 그 마이트너나 그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최근에는 그래도 과학사학자들이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노력을 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 이제 꽤 알려졌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중적으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여성 과학자라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그래도 대중적으로 꽤나 알려진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96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그 마리아 괴퍼트 마이어라는 그 여성 물리학자인데요. 이 물리학자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제 물리학 연구를 하는데, 이제 존스 홉킨스 대나 이제 그 콜롬비아, 그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정규직을 이제 얻지 못하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원자핵 모형에 대한 그 기여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합니다. 그 이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노벨상을 이제 받음으로써 어쨌든 명성을 이제 받게 된 건데, 과연 그 명성을 얻게 됐을 때 그 여성 과학자의 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따져보면, 당시에
그 거퍼트 마이어를 묘사하는 방식을 이제 따져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 과학자가 몸집이 작고 수줍어하며 감동적일 정도로 일에 열심인 아내이자 어머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성이다. 훌륭한 과학자이며 완벽하게 귀여운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녀 자신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였다.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미국 여성은 한 사람의 과학자인 동시에 한 사람의 아내이다. 어머니가 되는 것과 과학자가 되는 것 사이의 갈등,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갖게 된 죄의식과 상실된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노벨상을 아예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아예 그 거론조차 안 되지만 그 대중적 명성을 어느 정도 얻고 대중의 그런 그 관심을 받은 그 과학자의 경우도 어떤 식으로 이제 칭송을 받게 되냐면 그 여성 과학자이기 때문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제 그 과학 연구도 하는 그 양쪽 일을 다 하느라 굉장히 고생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는 것이죠. 그 과학자를 존경하는 그 이유는 그 여성 과학자를 존경하는 그 이유는 그 과학적 성취가 뛰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그 과학적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가사일도 같이 하고 이 전문적인 활동과 집안일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으로 그 여성 과학자가 이제 그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마이어를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대중 매체에서 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성 과학자를 칭송하는 그 언어와 그 여성 과학자를 칭송하는 언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성 과학자를 굉장히 사회가 존경하는 방식은 그 과학적 성취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가정을 잘 돌보면서 과학도 잘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칭송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과학계 진입에 있어서 이런 성차별은 굉장히 그 깊은 그런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한 그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인물인데요. 이 샤틀레라는 인물은 이제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했지만 이제 대학에 당시에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도 이제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입학을 안 하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수학과학을 이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장소가 카페였는데, 프랑스의 카페였는데, 이 카페에서 사람도, 이 샤틀레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 카페가 남자만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샤틀레는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 이제 남자 옷을 입고 남장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막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다른 남성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샤틀레의 이제 남편이 이제 볼테르라는 아주 유명한 또 사람인데요. 그 프랑스의 뉴턴의 역학을 이제 전파한 그런 인물입니다. 남편 볼테르하고 이 샤틀레가 아주 그 열심히 그 뉴턴의 실험을 재현을 하고 또 뉴턴 철학의 요소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책을 쓰고 이 남편 그 볼테르하고 공동 저작을 하는데 여성은 책의 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볼테르, 자기 남편의 이름을 올려서 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볼테르가 자기 친구한테 쓴 그 편지에서 밝히기를 사실 수학과학에 대한 이론적인 작업은 자기 와이프가 다 했다. 샤틀레가 다 했고 나는 그냥 받아 적었다라고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라부아지에의 아내도 있었는데요. 라부아지의 아내가 리안느 페레드 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그 인물인데요.
자신의 그런 살롱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화학 실험을 직접 이제 수행을 하고 연구 논문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남자의 필명을 써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화학 연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뉴턴, 그 라부아제 근대 과학의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그 인물들인데, 이런 근대 과학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런 18세기부터 그런 이미 여성의 그런 과학 활동을 막는 그런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남성 과학자들이 그런 여성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그리고 있고, 영국의 왕립학회 역시도 이제 순수한 그런 남성적 정신만이 진정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옛날 옛적에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런 그 제도가 1900년대 후반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영국 왕립학회는 여성 회원을 1945년이 돼서야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는 1979년이 되어서야 여성 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이 사실상 여성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여성은 뇌가 작아서 이제 고등교육을 못 받는다. 그런 그 고등교육이 모성에 해롭다. 집안에서 애들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제 편견에 기대서 이제 대학 입학이 이제 여성이 금지가 됐었고, 대학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13세기 때부터 이제 출현을 했지만, 영국에서는 1848년, 그리고 미국에서는 1861년에 와서야, 그리고 독일은 1900년대에 와서야 이제 여성이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성의 그런 과학계 진입이 상당한 이제 제한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어진 객관적인 지식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류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남성적인 과학일 수도 있고, 그것과 상당히 다른 형태의 그런 여성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이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가 함께 결합이 돼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면, 우리가 여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결국 과학도 같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변화가 역사적으로 몇 번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자와 난자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정자와 난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100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100년 전쯤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냐면,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난자가 있고, 그 난자를 향해서 능동적으로 헤엄쳐 나가는 정자라는 그 두 가지 구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난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이제 정자가 열심히 그 난자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막 가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정자가 아니라 그 정자 중에서 결국에는 그 경쟁에서 이긴 그 1등을 하는 그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주 대중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이런 100년 전 과학 이론이 아직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20, 30년 사이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이제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게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성 과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여성들이 증가를 하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 난자가 이제 사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후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난자도 정자를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계속 방출시키고, 그 방출한 그 물질 덕분에 이제 정자가 방향을 잡아서 난자를 향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투명대라고 하는 당 단백질로 된 층이 있어서 그 층을 이제 정자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층을 갑자기 이제 만들면서 이제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능동적인 움직임이 사실 난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서로 어떤 그 난자는 가만히 있고 이제 정자가 움직여서 이제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융합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제 이제 수정과 발생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주 그 100년 전에 그 정자와 난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대한 그 비유가 있겠죠. 공주는 숲속에서 잠만 자죠.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그냥 잠만 자고 가만히 있다가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키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둘 간에 그런 결합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만히 있는 난자와 이제 움직이는 정자에 대한 그런 그 생물학적인 이론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 여성의 능동적인 그런 측면들에 더 주목하는 그런 접근에 의해서 결국에는 1970년대 이후에 그 이론이 수정이 되고 난자 역시도 굉장히 능동적인 움직임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같이 발견되면서 난자와 정자가 함께 서로를 발견하고 융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정이 일어나고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과학 이론이 당시에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우리의 선입견에 따라서 그렇게 이론이 바뀌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비춰봤을 때 그런 그 과학기술계 여성의 진입장벽을 인식을 하고 또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 역시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여성이 그런 과학기술계에 진출했을 때 수행하게 되는 그런 과학기술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지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보셨던 대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 이론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기술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볼보에서 이렇게 그 여성 디자이너와 여성 엔지니어로 구성된 그런 여성 사용자에 더 적합한 자동차를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남성의 체형에 더 맞게 이제 만들어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여성의 그 인체에 딱 편리하게 들어맞으리란 법은 이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그걸 다르게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여성과 남성의 그런 그 과학 속에서 그런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진입장벽을 이제 넓히는 이제 이런 진입장벽을 이제 낮추는 이제 그런 작업 못지않게 그렇게 해서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